KB 와서 증명해라. FA 시즌이나 방출 또는 MLB 특정 선수의 기록이 무너지고 있을 때라고 팬들이 민처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왜 한국에 왔나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선수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푸이그, 에디슨 러셀도 그런 선수였고, 랜더스에서 활약했던 이반 노바나 NC에서 활약했던 패디도 그런 정도의 선수였습니다. 레전드 이름만 봐도 알겠지만 그런 선수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떨어지는 커리어와 실력이라는 물살을 거스리지 못하고 본래 가려던 방향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내리막을 타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희망적인 편도 존재합니다. 한국으로 와서 꺼져가는 야구 인생의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만드는 선수들 말이죠. 아주 대표적으로는 테임즈, 플렉센, 메릴 켈리 같은 선수들이 생각나네요. 이번에 두산과 계약한 콜 어빈 선수도 "네가 왜?"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이름값을 지니고 있습니다. 콜 어빈은 KBO로 올 것이란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런 이름값 있는 MLB 투수가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투수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며 모든 내용에 대해 적절한 문장 보호와 문법적 규정을 추가하겠습니다. 전체 텍스트가 매우 길어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다음 부분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왜 오는지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당연하겠지만 MLB에서 잘하고 있다면 오지 않았을 겁니다. 커리어에 부침을 겪고 있었고 뭔가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기 때문에 오게 된 것이죠. 콜 어빈의 전성기는 2021-22 시즌이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뛰었던 콜 어빈은 2021년에 178.1이닝, 4.24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고 2022년엔 181이닝, 3.98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훌륭하다고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MLB에서 이 정도 이닝을 먹어주면서 이 정도로 잡아줄 수 있다면 4선발로 돌릴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렇게 전체 텍스트를 문장 부호와 적절한 문법적 규정을 포함하여 완성하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포함하면서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볼티모어도 그런 걸 기대하고 트레이드로 영입했습니다. 그런데 볼티모어에서 자잘한 부상과 함께 좋은 피칭을 보여주지 못하며 꾸준히 선발 자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24게임에 출장하는 중 선발 투수로 출장한 건 12번이었습니다. 스윙맨 불펜과 선발로 오가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의 패턴은 더 망가진 것만 같습니다. 구위보다는 컨트롤로 타자를 휘어잡는 그에겐 이런 조건은 더욱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77.1이닝 4.75에라. 이게 2023년 그가 받은 기록표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록이었습니다. 2024년에도 이런 흐름은 이어졌습니다. 유망주 자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링이 엄청나게 높은 선수도 아니기에 우승을 노리는 팀인 볼티모어는 그가 컨디션이 올라와 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DFA 되었고 이후 웨이버를 통해 미네소타 트윈스로 팀을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미네소타에서 그닥 좋은 활약을 이어나가지는 못합니다. 미네소타에서 불펜으로 4경기만을 나오고 9월 24일 이후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정말 무수히도 많은 선수들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계속해서 젊은 자원들이 쏟아져 나오기에 어느 정도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게 MLB 빅리그입니다. 넥스트 맨업 이란 표현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했고 추락했습니다. 어빈은 선발을 하고 싶은 선수고 선발이 더 잘 어울리는 선수인데 선발 투수로 활약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게 한국으로 오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선발 투수로서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이죠. 일종의 쇼케이스라고 봅니다. MLB에게 나 아직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쇼케이스는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콜 어빈을 파헤쳐 보도록 하죠. 우선 기록으로 이 선수의 면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기록은 앞서 봤기 때문에 세부 데이터를 통해 콜 어빈이라는 선수의 윤곽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신체 사항부터 보자면 1994년생 30살이 좌투수입니다. 193cm, 100kg이 넘는 빅사이즈 피처입니다. 대학교 시절에 이미 한 차례 토미 존 수술을 받은 적 있으며 이후에는 별다른 이상 징후는 보인 적 없습니다. 이 밖에는 특별히 수술이나 장기 결장으로 이어졌던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피칭 데이터를 볼까요? 우선 선발 투수를 뛸 때 평균 구속은 90에서 91마일 정도입니다. 빠르지 않은 편이죠. 그렇다 보니 9위로 압도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물론 이 구속으로 KBO에 오면 느리다는 말은 안 듣긴 할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로 볼 때 눈에 띄는 다른 특이점은 볼넷 비율일 겁니다. 커리어 평균 9이닝당 볼넷 개수가 2.16밖에 되지 않습니다.
볼넷이 거의 없는 투수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제구력이 매우 안정적인 투수라는 걸 간접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지표이고요. 반면 삼진은 좀 떨어집니다. 9이닝당 삼진 개수가 6.59개로 삼진으로 게임을 풀어나가기보다 타이밍과 궤적으로 타자들과 싸워나가는 스타일입니다. 땅볼 플라이 비율도 거의 5대5 비율로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 데이터로 어떤 유형의 투수인지 대략적인 윤곽을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피네스 피처입니다. 정교한 컨트롤로 타자들을 상대하는 투수죠. 한국에서도 이 기조가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바뀔 수 있는 포인트는 패스트볼에 대한 부분인데요. 2024년의 패스트볼 평균 구사율이 26.4%입니다. 아무래도 구속으로는 장점이 전혀 없다 보니 이렇게 낮은 구사율을 보인 건데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어 보입니다. 30%대 중후반까지는 올라갈 수 있죠. 그런 말이 나온 김에 콜 어비는 어떤 피칭을 하는 선수인지 피칭 어빌리티를 통해 약점과 강점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던질 수 있는 구종을 쫙 펼쳐보면 포심, 커브, 싱커, 체인지업, 커터, 슬라이더입니다. 포심 패스트볼 37%, 싱커 21%로 빠른 볼을 주로 활용하고 변화구로 커브 11.7%, 체인지업 18.3%를 활용했습니다. 슬라이더와 커터는 최근에 주로 사용하는 구종입니다. 그리고 각 구종마다 확실한 탄착군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구력이 이렇게 좋다는 게 바로 티가 나는 부분이죠. 전체적인 탄착군을 대략적으로 그리자면 패스트볼의 경우엔 몸쪽을 중심으로 던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몸쪽만은 아니고 바깥쪽 높은 쪽 패스트볼 구사도 선호합니다. 그리고 싱커는 바깥쪽으로 주로 던지죠. 싱커와 비슷한 궤적을 보이는 체인지업도 바깥쪽을 타겟팅합니다. 커브는 몸쪽 낮은 쪽을 중심으로 던지지만 좌우 넓이보다 상하폭을 넓히는 것에 집중해 던집니다. 최근에 구사율 10% 높인 커터는 패스트볼보다 더 몸쪽으로 찔러 넣는 방향을 가지고 던집니다. 장점으로 보자면 이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느낌이 있는 투수입니다. 각기 구종이 모두 활용되는 이유가 있고 그것들이 잘 구분되는 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체인지업이나 싱커가 바깥쪽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 얼마나 좋은 제구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제구력이 장점이 있는 투수라는 게 느껴지시죠? 보더라인 피칭을 정말 쉽게 하는 느낌의 투수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국에서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짧게 맞춰치는 스타일의 타자가 많은 KBO 특성상 어설픈 구위로 찍어드리려는 피칭은 대개 파울이 남발되면서 볼 개수만 늘어나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구석구석 들어가는 공에는 갖다 맞추려다가 땅볼 아웃이나 이지플라이볼이 되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빅리그처럼 조금 몰린다고 넘어가는 것도 아니라서 컨트롤에 대한 부담도 덜한 편입니다. 콜 어빈이 만약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편하게 던지다 보면 본인의 장점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구력이 좋은 만큼 아마 이승엽 감독이 엄청 좋아할 겁니다. 계산적이니까요. 자신의 최대 장점인 제구력을 100% 활용한다면 분명 까다로운 투수가 될 것이고 아주 좋은 기록을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쉽게 비교하기 위해 유형으로 따져본다면 류현진 선수를 떠올리면 좋을 겁니다. 올해 류현진 선수와 비슷한 기록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선수 퀄리티가 류현진보다 떨어지기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약점을 이야기해볼까요? 우선 패스트볼 구위가 확실히 떨어집니다. 평균 구속도 구속인데 회전수도 2000 정도밖에 나오지 않으며 수직이나 수평 무브먼트도 뛰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뛰어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한국에 오더라도 구위적으로 장점이 없습니다. 이 정도 구속과 구위로는 KBO를 찾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압도하지 못할 겁니다. 아니, 되려 더 맞아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정도 구속이 너무 느린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타이밍을 맞추기 어려웠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정말 많이 던지는 구속대이고 딱 좋아하는 구속대의 패스트볼입니다. 140km대 중반의 패스트볼, 거기다 무브먼트도 거의 없는 패스트볼. 아마 패스트볼을 지금처럼 높은 쪽 코스로 던지는 걸 주 타겟으로 잡는다면 밀어치는 타격에 능한 한국 타자들에게 생각보다 쉽게 코스를 맞은 타구를 내주며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바깥쪽 높은 쪽 볼들이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절망적인 편을 예상하자면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해 매우 곤란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끝으로 총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이야기할 건 이 영상을 만든 이유죠. 그래서 잘할 것 같은가? 이겠는데요. 느낌적으로 봤을 때 패드나 두산 켈리 같은 압도적인 모습은 아닐 것 같고
롯데 반즈 정도까지는 기대해볼 수 있지 않나 싶네요. 뭔가 패디 같은 계약을 생각하며 역수출 신화를 만들고 싶을 것 같은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제가 마음에 걸리는 건 그의 투구폼 때문도 있습니다. 짧은 팔 스윙과 함께 투구폼이 간결하고 좋은 말로는 군더더기가 없다 하겠지만 나쁜 말로 하면 너무 깨끗합니다. 컨택 타자들에게 이 선수의 투구폼은 타이밍을 잡는 게 너무 쉬워 보입니다. 게다가 팔각도가 2021년 47도, 2022년 23년 42도, 2024년 40도까지 낮아졌어요. 그런데 패스트볼 무브먼트는 특별히 더 좋아지지 않았단 말이죠. 만약 투구폼의 수정 없이 이전에 했던 모습대로 가져가면서 패스트볼 사용을 쉽게 하는 걸로 준비했다가는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 팔각도를 유지하면서 오래 던졌던 커터를 더 갈고 나와서 커터 포심 투심으로 베리에이션을 넓힌다면 이렇다면 매우 기대할 수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분명 아직까지도 변형 패스트볼 계열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게다가 투심 커터를 같이 활용하는 투수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한 콜 어비는 특유의 뛰어난 제구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요소들이 잘 맞아떨어진다면 예컨대 2017년 류현진 선수가 커터와 체인지업으로 엄청 재미를 봤던 것처럼 매우 뛰어난 기록을 작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생각을 정리해야 할 텐데 제가 생각하는 콜 어비는 그래도 꽤 잘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구력이 정말 좋은 만큼 저점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리그를 압도하는 피처가 되지는 않을지라도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은 잘 안 드네요. 역시 제구력이 좋으면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성적을 통해 예상을 구체화시켜 보자면 3.5 정도의 평균 자책점은 보여줄 것 같고 이닝도 170이닝은 먹어주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앞서 이야기했듯 쉽게 보고 아무런 준비 없이 들어온다면 정말 생각보다 엄청 고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참 궁금하네요. 구위가 좋거나 구속이 빠른 MLB 투수들이 온 적은 많아도 이 정도 퀄리티의 제구력 투수가 한국에 오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최근으로 보면 류현진 선수 말고는 없습니다. 이 색다른 MLB 투수는 어떤 피칭을 보이게 될까요? 자신이 원하던 기록을 남기며 다시 미국으로 화려한 복귀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생각과 다르게 또 다른 실패를 겪으며 떠나게 될까요? 내년 시즌 두산 베어스의 투수가 될 콜 어빈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